이스라엘은 우리와 형제 국가처럼 돈독했으면 합니다. 변함없이 믿음을 유지하는 나라. 함께 손잡고 거친 파도를 이겨낼 동반자 이스라엘. 영원하시라. 동해를 통해라 표기하는 나라 이스라엘 진짜 의리 있는 나라 이스라엘. 이스라엘은 1962년 수교 이래 반세기가 넘도록 한국과 무호 관계를 잘 유지해오고 있는데요. 2001년부터 양국 정부가 공동 출자한 한이스라엘 산업연구 사업을 통해 성과를 내고 있고 일본의 수출 규제가 진행되었을 때에도 아시아 국가 중에서 최초로 한국과 FTA를 맺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양국 간의 협력 관계가 점차 긴밀해지면서 민간 분야에서도 서로의 협력이 강화하고 있습니다. 다가올 10월 1일 국군의 날을 앞두고 한국의 군사력이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지난 10일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이날에는 올해 6월에 취역한 마라도함을 주축으로 과거 인천 상륙작전을 재현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특히 상륙작전을 예고하면서 중국과 일본이 크게 당황한 기색을 내보였습니다. 상륙작전 자체가 수비가 아닌 공격 형태의 작전이기 때문인데요. 혹시라도 어디에서 공격해올지 모른다는 상황이 되면서 특히나 중국은 최근 가세하고 있는 반중 전선으로 인해 예민한 상태가 되었고 한국의 이 같은 행사는 더욱이 신경 쓰일 것입니다. 그런데 국군의 날로 주목받는 나라가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인데요. 우리 군은 이스라엘제 무기를 여러 보유하고 있습니다. 서해 5도에 배치되어 있는 스파이크 미사일, 핵 탄도탄을 감지하는 그린파인 레이더, 무인 자폭기 하피 등 여러 무기가 우리 군에서 활약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한국의 방위 협력 관계가 그만큼 끈끈하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머나먼 중동에 있는 이스라엘과 대한민국은 어떻게 이렇게 끈끈한 협력 관계를 맺게 되었을까요? 오늘 이슈거리에서는 한국과 이스라엘의 우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대한민국과 이스라엘은 최근 백신 스와프를 비롯해 다양한 협력 관계를 지속해오고 있습니다. 머나먼 중동 국가인 이스라엘과 한국의 관계는 과거 중동 전쟁 때로부터 시작됐는데요. 1948년에 벌어진 1차 중동 전쟁은 제2차 세계대전 종결 뒤 영국이 주둔했던 팔레스타인에서 떠나면서 벌어졌습니다. 무주공산이 된 팔레스타인 지역을 두고 아랍인과 유대인 간의 충돌이 걷잡을 수 없이 번지며 전쟁이 발생한 것인데요. 적지 많은 이스라엘인을 영국이 데려간 상황이라 팔레스타인 주변은 온통 아랍인으로 가득했습니다. 이로 인해 이스라엘은 중동 전체와 싸웠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총 4번에 걸쳐 치러진 이 전쟁은 시작부터 이스라엘엔 버거운 싸움이었는데요. 보병 전력은 그럭저럭 괜찮았지만 전차는 전무한 상태였습니다. 따라서 당시 초대 이스라엘 총리는 유럽과 프랑스를 비롯한 강대국에 필요한 전차 수출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막 2차 전쟁이 끝난 상태라 강대국들은 강대국이 칭하기 어려울 정도로 자국의 상황을 수습하기 바쁜 상태였는데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전차 수입하는 데 큰 어려움을 겪자 독일과 이탈리아로 눈을 돌렸습니다. 그 결과 이탈리아와 독일로부터 폐기 직전인 90포와 녹슬고 부서져 고철이 돼버린 M4 셔먼 전차 수십 대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 일을 막에 조해 30여 대의 아이셔먼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를 이용해 1차 중동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는데요. 그러나 장비 부족이 정말 심각했습니다. 사실상 중동 전체와 맞상대하는 상황에서 전쟁의 핵심인 전차의 수가 너무 모자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전차를 도입하면서 중고 전차를 덤으로 받는 거래를 하기도 했는데요. 그러나 사기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영국으로부터 A41 센츄리온 전차를 도입하며 중고 셔먼 전차를 받기로 했으나 영국이 입을 씻어버린 것입니다. 다시 말해 뒤통수를 맞은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전차 부족에 시달렸습니다. 미국의 애걸에 다수의 패튼 전차를 수입하는 데 성공한 뒤에도 마찬가지였는데요. 이를 해결할 방법을 고심했지만 그 해법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이스라엘의 기적 같은 소식을 안겨준 나라가 나타났습니다. 머나먼 극동의 나라 대한민국이 이스라엘의 전차를 M4 셔먼 전차 수백 대를 수출하겠다는 제안을 한 것입니다. 당시 한국은 6.25 전쟁을 마치고 군대를 개량하고 재편 중이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1956년부터 다수의 M47 패튼 전차를 받았기에 2차 대전 때나 쓰던 구형 셔먼 전차를 처분하기로 결정했는데요. 제프제이 셔먼 전차를 처분하는 과정에서 이스라엘이 전차를 구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된 것입니다. 이에 한국은 이스라엘에 흔쾌히 전차를 넘기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스라엘이 한국 전쟁 중 대한민국을 도왔기 때문입니다.
한국 전쟁이 한창이던 1950년대 이스라엘은 독립전쟁을 막 끝낸 신생국이었습니다. 그런데도 한국을 도우려고 1951년 여러 물자와 자금을 지원했는데요. 한국은 이를 기억하고 있었고 어차피 처분할 전차로 은혜를 갚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이 6.25 전쟁을 마치고 정리하려던 셔먼 전차 수백 대가 이스라엘로 쏟아들어져 갔습니다. 이 덕에 이스라엘은 부족하던 전차 전력을 메우며 한숨을 돌릴 수 있었는데요. 비록 이미 구식화된 셔먼이라 할지라도 예비군 등 후방 부대가 쓰기에 정말 쓸만한 무기였기 때문입니다. 이후에도 이스라엘은 이 한국산 전차들을 다시 한번 마개조했는데요. 독일제 75mm 포로 급히 개조했던 기존 아이셔먼보다 훨씬 강한 105mm 포 탑재형 아이셔먼으로 재탄생시킨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부족했던 자주포, 박격포 다면 장로켓, 공병 차량은 물론 심지어 군용 앰뷸런스까지 셔먼의 차체를 이용해 만들었습니다. 이 아이셔먼과 셔먼 개조형 지원 차량들이 기간 부대를 뒷받침해준 덕어 이스라엘군은 3차 중동 전쟁에서 대승을 거둘 수 있었습니다. 이후 4차 중동 전쟁으로 국가멸망 직전까지 갔을 때도 아이셔먼의 역할이 컸는데요. 소수의 센츄리온 전차로 예루살렘으로 이어지는 수원지인 골란고원을 지키던 기갑부대가 전멸하기 직전 아이셔먼으로 무장한 예비군의 지원을 받아 기사회생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아이셔먼의 덕을 톡톡히 본 이스라엘이 한국의 고마움을 느끼지 않았을 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답례하고자 한국에게 노획한 소련제 전차의 정보를 전달했습니다. P-55, P-62 소련제 전차에 대한 정보가 우리 과학자들에게 넘어왔는데요. 우리 군은 이를 이용해 북한군의 약점을 신형 전차 개발을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 결과 P-62 전차의 북한판인 천마호 전차를 압살할 수 있는 K-1 전차를 제1자 미국과 공동개발로 만들어냈는데요. K-1 전차를 시작으로 한국의 국방력이 급격히 강해지기 시작해 북한을 압도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처럼 서로가 서로에게 의리를 다하고 은혜를 베푸는 관계가 지속하자 우리 대한민국과 이스라엘의 협력은 더욱 끈끈해져만 갔습니다. 오늘날 이스라엘은 한국의 영토를 확실히 인정하는 우방이며 우리나라와 여러 방면에서 기술 협력을 하는 형제처럼 가까운 국가가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은 부르크, 한국을 제외하고 덴마크, 핀란드, 폴란드, 스위스, 세계에서 유일하게 독도와 동해를 한국 영토로 표기하고 있습니다. 34개 OECD 회원국 중에 독도와 동해를 이렇게 표기하는 나라는 오직 이스라엘뿐인데요. 반면 2018년에 우리나라는 한국을 중국 영토로, 동해를 일본해로 표기한 프랑스 국립인류사박물관에 정정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프랑스 박물관 측은 무려 10개월이나 검토한 뒤에 해당 지도의 다른 지도에는 한국 영토가 제대로 표기되어 있고 다른 지도는 제대로 돼 있어 일본에는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명칭이라고 말하며 정정 의사를 밝혔습니다. 독도 또한 세계 주요 국가의 독도 표기 현황을 살펴보면 독일은 리앙푸르 랑맘초, 오스트리아는 독도와 다케시마를 함께 쓰며 체코는 일본 영토라고만 표기합니다. 이처럼 이스라엘은 국제사회에서 한국 편을 드는데 일조하고 있습니다. 반면 이스라엘은 일본에 유독 차갑게 굽니다. 한국을 대할 때와 180도 다른 태도인데요. 많은 이스라엘인이 일본의 뻔뻔함을 혐오하기 때문입니다. 일본은 과거 2차 대전 시기 유대인을 학살한 나치 독일과 동맹이었습니다. 그러나 독일은 이후 피해 국가 유대인들에게 사과했는데요. 이에 반해 일본은 사과는커녕 자신들의 잘못을 숨기고 나아가 정당화하고 있습니다. 2차 대전의 희생자였던 이스라엘인들이 보기에 일본은 나치 독일만큼이나 끔찍하고 혐오스러운 국가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과 협력하여 일본을 골탕 먹이기도 했는데요. 일본이 가치 없다고 여겼던 기술을 사들여 한국과 함께 신제품을 개발한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알고 일본이 크게 놀라기도 했는데요. 그 기술은 소니의 TV 기술입니다. 이스라엘 기업 나녹스는 소니가 시장성이 없다고 생각해 개발을 포기한 TV 기술을 사들여 엑스레이로 바꿨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우리 기업들이 나녹스에 투자하면서 한국과 이스라엘은 함께 협력해 기존 엑스레이와 비교할 수도 없이 무수한 디지털 엑스레이를 개발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해당 기술을 개발한 이스라엘 기업인 나녹스의 최고 경영자 CEO 란 폴리아키는 한국은 아이디어를 실제 제조로 연결하는데 뛰어난 자질이 있다며 한국은 산업적 양산과 상품화가 굉장히 잘 된다고 말했습니다. 성과 역시 굉장한데요. 기존 의료 영상 촬영 장비의 생산 단가와 촬영 비용을 획기적으로 낮출 수 있는 이 장비의 개발 소식이 전해지자
심지어 제품이 아직 출시되기 전인데도 예비 주문량만 하나 5,300억 원을 달성하는 기염을 토했습니다. 기술 개발에 막대한 투자를 하고도 아무런 이득도 보지 못한 일본으로서는 속이 아주 쓰릴 만한 일입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과 한국의 끈끈할 수밖에 없던 이유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나요? 서로의 이야기를 살펴볼수록 어쩜 이렇게 시기적절하게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지 참 신기합니다. 이스라엘과 우리나라 모두가 받은 도움의 보답을 잊지 않고 있다는 것 또한 참 일이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앞으로도 이스라엘과 같이 끈끈한 협력 관계가 많이 생겼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스라엘과 경제적 기술과 정치 서로 교류하면서 서로가 발전되면 좋겠어요. 전략적으로 친하게 지내야 할 나라. 유태인들과 민족 동맹이라 유태인도 우리 민족처럼 응원할 때가 올 줄 몰랐네요. 좋은 관계로 잘 됐으면 합니다. 6월 25대 태어나진 않았으나 할아버지의 실화바탕 것 12년의 교육과정에서 많은 걸 느낀 세대입니다. 한국 사람으로서 한국을 도와줬던 은혜 절대 잊지 않겠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최고로 멋진 하루 보내시길 바랄게요.